아까 안병옥 교수님께서 지적했는데 사실 이제 보안사라는 것이 거의 간첩 조작 사건의 그 핵심 기구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김정은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한민통 관련한 사건은 사실은 이제 보안사가 만들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의 또 잠재적인 목적이 이제 김대중 고인 대신 김대중 대통령을 아마 잡기 위한 그런 음모의 일부였고 그래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이겼을 때 이걸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한민통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유신의 최대 희생자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다른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한민통은 유신 시대에 받은 그 부정적인 규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걸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입법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어쨌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간첩 사건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대부분 다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그런 희생자들이니까 그 국가보안법 사상의 자유도 문제이고 결사의 자유도 문제이고 이제 한통령 같은 경우는 결사의 자유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동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남한에 온 것도 그렇고 남한에 있다가 일본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이제 그 ICCPR 그러니까 자유권 규약에 보면은 이게 12조 사항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가 자의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자국은 우리가 국적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굉장히 그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들은 거기 말하는 자국이라는 것은 한국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자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일본에서 교포들의 그 특별 영주권이나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 너무 일본법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입장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더 발전될 어떤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찾아보긴 해야 되겠는데 여기 이제 국제인권기본은 분명히 거기에 자국은 일본도 들어간다는 거. 자국에 들어갈 때 지문 날인하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수정의 고리도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일본 정부의 다음에 관련돼서 아까 그러니까 한일 간에 정보 협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외교적인 보호권을 행사했느냐라는 것도 문제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교적 보호권이 약간 중첩적인 거 아닌가라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태어난 사람이 한국 가가지고 부당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러면 일본 정부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일본 외교 당국한테 그 공식적으로 어떤 질의 조사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3번 이종수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 여기는 아까 이제 특별 영주권과 관련해서 교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게 이제 뭐 표현하면은 결국 손해배상 문제로 산정됐기 때문에 손익 상황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받는 피해라는 건 우리하고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있다라는 걸 한번 지적하기 위해서고요. 네 번째 사건 이제 구말모 씨 사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북한에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간첩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판정하는 그런 논리로 일관해 왔는데 이 사건에서는 북한에 갔다 와더라도 간첩의 어떤 목적이나 고의가 정확히 있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니까 이게 이제 무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법치국가적인 간첩죄 해석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또 많은 것들을 합리화줄 여지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사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그 사건의 네 번째 줄에 제가 포괄적이고 느슨한 정치형법이라고 했는데 여기 느슨한이라는 말은 자의적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쁜 판결을 청산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가보안법 자체가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이제 아까 그런 판사처럼 아주 자유주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그렇게 또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침해를 계속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결국에는 국가보안법 간첩죄라는 게 너무나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그런 간첩죄라고 하면은 그건 형법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이 국가보안법은 이제 전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랄까 정확히 말하면은 국가 권력자의 자기 심정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시작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형법이다 이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하는 사람의 심정이니까 자기 심정을 가지고 결국 남을 처벌한 거니까 이건 저는 죄가 될 수 없는 그런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이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침해될 거다.